안녕하십니까. 2020년 과학중점학교 수업활동 영상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게 된 경북 청도고 교사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년처럼 활발한 활동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격려의 인사 올립니다. 미흡하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1년간의 활동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중점학교만의 특색 있는 과학수업 신비로운 생명과학 1. 생명과학 활동 노트 폴리오 만들기. 표지에 1학기 동안 학습에 대한 목표와 각오를 써서 꾸미고 수업 중 작성하고 활동한 학습지들을 클릭 링을 이용하여 수시로 모아서 학기 말에 학습의 성과를 확인함. 2. 세포 소기관과 단백질 분비 과정. 모든 별로 세포의 각 소기관과 그 기능을 정리, 단백질이 생성되어 세포 외부로 분비되는 과정에 대해 학습 포스터를 만들고 각 소기관의 기능을 창의적으로 발표. 3. DNA 추출과 전기 영동. 말린 물고기의 세포 조직을 채취하여 DNA를 추출하고 원심 분리기와 전기 영동을 통해서 DNA를 분석. 4. 학생 연구활동. 달걀 부화일지 쓰기. 유정란을 부화기에 넣은 후 매일 소독약을 뿌리고 2-3일 간격으로 달걀을 깨서 확인해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 확인하면서 달걀의 부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함. 5. 생명과학 동아리 활동. 식물 표본 및 하바리움을 이용한 무드 등 만들기. 식물에 대한 관찰과 정보 저장을 위해 표본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해보고 이를 활용한 하바리움 무드 등을 만드는 활동. 일상 속의 지구과학. 파란 하늘을 보고 반짝이는 별을 보고 일상의 곳곳에서 만나는 지구과학. 일상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것은 실험과 관찰, 키트, 조립 등의 활동 수업과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증진. 행성을 직접 관측하여 행성의 위치와 밝기 정도를 이해하고 천체 만원경의 구조와 천체 만원경의 사용법을 익힘. 아는 만큼 보이는 화학. 효모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 포도당, 설탕과 같은 호흡 기질에 따라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실험. 약물 전달의 이해. 약물 제제의 조성, 형태, 화학 구조를 계산하여 생체의 특정 위치의 표적 기간의 높은 농도로 도달시키고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장시간 동안 더 우수한 약효를 내도록 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알진네이피드의 제조법. 아스피린의 합성. 18세기 중반부터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버드나무의 추출액이 열, 통증, 염증을 해소하는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이 추출액의 유도체들이 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인 아스피린을 에스테로화 반응을 통해 직접 합성.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물리. 무선 전력 손수승기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와이파이처럼 전자기장을 사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주변으로 전송하는 원리. 전자석과 발전기 현상을 합치면 전선의 연결 없이도 무선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도체의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발생하여 주변에 있는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됨. 브레드보드로 회로를 구성하고 조도 센서를 활용하여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가로등 원리 학습 활동.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앱 개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앱 인벤터를 이용해 플랫폼 앱을 만들고 있고 나만의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 미니 드론 만들기. 드론의 활용 분야와 드론을 직접 조립하여 비행의 원리를 알아보는 활동. 드론이 공중에 뜨는 이유는 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임. 양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행기가 위로 날 수 있는 힘. 3D 메이커 교실. 3D 프린트 수업을 통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활동 범위를 넓혀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 학생들의 과학 프로그램 소감문입니다. 찾아가는 해양 과학 캠프. 첫 번째, 잡아라 해양 직업. 최수원. 잡아라 해양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라 했을 때 해양 직업이 뭐가 있는지 지루하게 강의식 수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드게임으로 색다르게 활동이 이루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양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모둠을 만들어 활동한 해양 직업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직업들이 있었다. 해양 경찰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해양 오염과 치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고 해양 경찰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찬.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무 직업을 하나 묻는다면 대부분 육지에서 일을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만큼 해양 직업이 생소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잡아라 해양 직업 체험을 통해서 해양에서의 여러 직업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저는 해양 생물 의사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육지 생물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 해양 생물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한다는 것에 깊은 의의를 두었고 해양 생물들을 치료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저는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고 궁금증을 갖고 있기에
해양에 대한 궁금증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구가 육지보다 해양 면적이 더 큰 만큼 해양 직업들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욱 발전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은빈. 세상에는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직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해양에서의 직업에 대해 알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해양 직업 탐구 수업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됐고 사진과 같이 카드를 활용한 보드게임을 함으로써 직업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상대방에 내는 퀴즈를 맞추는 재미 또한 있어서 더 빠른 이해를 바탕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소개하게 될 해양 직업을 직접 조사하며 그동안 몰랐던 또는 잘못 알고 있던 것도 다시 알게 되었다. 전혜민. 3교시에는 해양 직업을 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대부분 직업하면 땅에서 일하는 직업만을 생각하기 십상이다. 해양 직업은 극소수밖에 몰랐다. 하지만 알아보니 어류들과 관련되지 않은 직업들도 많았고 선박 금융 전문가나 의료 관리자 같은 땅에서와 비슷한 직업들도 많았다. 우리나라의 3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 해양 직업의 퀴즈를 맞춰보기도 하고 직접 해당 수업에 대해 장점을 말해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면 점수를 얻었는데 재미있게 흥미롭게 직업을 알아갈 수 있었다. 직업이 이러한 게 있다는 강연식이 아닌 우리들이 직접 참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감으로써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흥미로웠던 직업은 인공어초 개발자인데 해양 생물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인공 구조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직업은 마치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았다. 우리 인간이 땅에서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만이 아닌 물에서 해양 생물까지 위하면서 일하는 것에 인간의 영역은 정말 광범위하고 한계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에 대한 시야를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찾아가는 해양 과학 캠프 두 번째, 해양 생물 해부. 김승은. 평소 해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가장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평소에는 해부하는 과정만을 중요시 생각했는데 해부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외형을 관찰하는 것임에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오징어 외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긴 다리에 빨판이 중간까지 있었고 그 이유가 번식을 위해서임을 알게 되면서 해부에 대한 흥미가 점점 고조되었다. 오징어의 다리뿐만 아니라 눈까지 해부하면서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눈에 유리체를 조심스럽게 절단하고 오징어의 내장을 파헤쳐보면서 신비한 오징어의 세계를 맛보았다. 이렇게 오징어 해부를 하고 나니 오징어를 먹을 때마다 해부했던 과정이 생각날 것 같아 괜히 찝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징어를 해부하면서 역시나 모든 생명체의 몸은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고 환경에 적합하게 생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최수환. 해양생물 해부 시간에 오징어를 해부하였는데 처음 해부해 보는 것이라 긴장되고 떨렸었다. 선생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따라서 오징어를 해부하였는데 생각보다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하나씩 해부할 때마다 너무 재미있었다. 오징어의 이빨을 해부할 때는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조심스럽게 막을 도려내고 이빨을 뽑았을 때의 쾌감은 잊지 못할 것 같다. 또 오징어 입은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당기니 식도가 같이 빠져나왔다.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흔히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오징어이지만 오늘따라 새삼 오징어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또한 오징어의 내부 구조를 말로 들었을 때보다 직접 해부하여 관찰하니 훨씬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전혜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동물 해부를 하였는데 이때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임했다. 먼저 오징어를 해부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동물 해부를 하는 이유는 다른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의사가 사람의 몸을 해부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의사가 시신 앞에서 묵념하듯이 나도 오징어에게 묵념을 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임했다. 오징어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접했던 동물이지만 오징어의 내부에 대해선 정말 무지했다. 토간, 아가미, 눈, 유리체, 입, 식도, 먹물주머니, 깔때기, 내장 등을 해부했는데 좀 신기했다. 오징어는 생긴 건 단순하게 생겼지만 꽤 많은 장기들을 지니고 있구나 생각했고 아쉬웠던 건 눈이 터졌다는 것이다. 한쪽은 이미 터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거의 터지려고 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징어는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도 해볼 예정이다. 엄마에게도 오징어에 대해 알려주며 손질과 해부를 겸해서 또 한 번 해보고 싶다. 정말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마실 때 총알 오징어는 많이 사지 말자고 하셨다. 총알 오징어를 많이 잡고 팔면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오징어도 이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해부를 함으로써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생물을 살리기 위한 해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해부를 함으로써 생물의 구조를 더 잘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기술이 더 발전해서 굳이 해부를 하지 않고도 생물의 구조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잘 해주었지만 혹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는데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있어 윤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지만
몇십 년 후에 나아지리라 믿는다. 지적 호기심 이전에 동물, 해부를 대하는 생명에 대한 진중한 마음가짐과 행동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도구에서 대구과학관을 만나다. 첫 번째 선택활동. 이가영, 아스피린 합성. 아스피린은 우리가 아픔을 느끼거나 열이 나거나 염증이 커지면 나타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을 막아 진통과 퇴열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스피린은 분자 내의 카르복실기와 에스테르기를 포함한 유기화학물보다 에스테르파 반응을 통해 아스피린을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였다. 촉매로 소량의 인산을 사용하였는데 다른 산도 가능하다. 실험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나왔던 카복실기가 왜 산성을 띠는지 알게 되었다. 카복실기에서 수소와 결합한 산소는 전자를 수소에서 얻을 수 있고 반대쪽에 탄소에서 얻을 수도 있다. 카복실기에서 이중 결합을 이룬 산소에서 전자를 상당히 내놓은 탄소는 수산화기에 산소에서 내줄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산화기에 산소는 자신과 결합한 수소로부터 전자를 빼앗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수소는 산성을 띠게 됨을 알게 되었다. 또 알제네이트 비즈에 양배추 지시약을 넣어 위액과 장 중 어느 것이 산성이고 염기성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는 산성을 띠고 장에서는 염기성을 띠어서 지시약의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 실험을 하면서 처음 아는 사실들을 알게 돼서 재미있었다. 고차한 물리 체험 시간을 통하여 AN선 충전기 원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매우 궁금했던 점이라 메모를 하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무선 충전기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기유도 방식, 자기 공명 방식, 전자기파 방식. 이 중 저희는 자기유도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자기유도 방식은 전류가 흐르면서 생긴 자기장이 새로운 전류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전력 전송 효율이 90% 이상이지만 전송 거리가 매우 짧다는 단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선 충전 방식은 상당히 편리해 보이며 미래의 신기술을 보는 듯 신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자동차 도로에 무선 충전 방식을 적용해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사례를 봄으로써 무선 충전에 대한 흥미가 매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빵판에 여러가지 장치들을 회로를 연결함으로써 LED 빛이 들어오게 하는 실험을 직접 해봄으로 물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상승하였고 집에서도 흥미가 식지 않아서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물리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찾아보고 조사해보았습니다. 물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에 있어 가장 베이스가 되는 디딤돌이고 과학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과학다운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승은 아스피린 합성. 마시는 물의 소독과 몸의 청결 유지를 통해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도 인류는 여러가지 질병과 싸우고 있다. 내가 약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산과 알코올의 아스테로화 반응을 이용한 의약품인 아스피린 합성을 실험하는 화학을 선택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아스피린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사용하는 진통제, 해열제이다. 아스피린의 합성 과정에서 냄새가 심각하게 나서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실험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에스터는 카복실산과 알코올에서 물이 빠지며 축합되어 생기는 화합물인데 과일향의 주성분 중에는 에스터가 많으며 때문에 과일향 우유, 아이스크림, 과자 등에는 에스터 화합물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모르는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의약품 만드는 과정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어서 인상 깊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최소한 물고기 DNA 적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생명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는 이번 선택 활동에서 생물 활동을 선택했다. 물고기의 DNA를 적출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처음으로 보는 신기한 실험 기구가 많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활동에 참여했다. 마이크로 피펫이라는 기구는 스포이트보다 더 정확하고 원하고자 하는 양만큼 들 수 있는 것이었다. 사이즈에 맞는 컵을 끼우고 조심조심 용액을 옮겼다. DNA는 투명해서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물고기 DNA가 꼭 나오길 희망하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행하였다. 평소 유전에 대한 관심이 있어 종종 유튜브나 책을 활용하곤 했는데 오늘 이 체험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체험을 할 기회가 있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제 내가 흥미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어느 쪽으로 공부할지 조금 더 나의 진로를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 이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 내 미래를 밝게 빛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도구에서 대구과학관을 만나다. 두 번째, 미니 드론. 전혜민, 이때까지 드론을 조종하는 것까진 해봤는데 직접 만들어 보진 않았다. 처음에는 드론이 표적용 무인기로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군사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된다. 방송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바라본 지상의 모습이나 스포츠 경기 중계, 택배 배달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드론이라는 건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든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 새삼 기술의 발전에 대해 경탄을 하게 되고 저 작은 프로펠러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프로펠러가 짝수인 이유는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때문인데, 마주보는 프로펠러 한 쌍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다른 한 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호버링을 할 수 있게 되고, 회전 속도에 따라 날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드론은 누구나 손쉽게 조종이 가능했다. 그리고 무선으로 페어링까지 되어 원격으로 조종하였는데 방향을 바꾸는 건 좀 어려웠다. 스틱은 절대적이라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것은 각도에 따라 방향을 바뀌는데 얼마만큼 더 꺾어야 하고 기울여야 하는 감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드론을 내가 조립하고 조정할 수 있음에 곧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는 거 생각이 든다. 드론을 통해 집에서도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있고 택배도 받을 수 있다. 드론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또한 드론으로 인해 생겨나는 직업이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과학기술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 드론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알게 된 수업이었다. 청도고에서 대구과학관을 만나다. 세 번째, 천체 관측. 저녁 먹고 나오면서 그냥 준비 중일 때 친구랑 나랑 달을 관측했는데 밝은데도 불구하고 표면이 다 보였다. 우리들은 천체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막상 그 모습을 잘 보지 못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달뿐만 아니라 목성, 토성, 별들까지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달은 정말 표면까지 다 보였지만 목성은 줄무늬까지, 토성은 그냥 사람 눈같이 고리가 있는 형체만 보였다. 새삼 토성이 멀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운동장에 누워 별을 관찰했는데 밝아서 그런지 별들이 많이 보였다. 항상 땀만 보고 폰만 보고 친구 얼굴만 보고 걷느라 이렇게 예쁜 밤하늘을 올려다 볼 생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다. 하늘에서 가을 대표 별자리도 봤고 북극성도 봤다. 주변 빛이 밝아서 원하는 만큼 별이 가득 찬 하늘이 아닌 것은 조금 아쉬웠다. 우리 엄마 때만 하더라도 별이 빼곡하다고 하셨다. 많은 별을 볼 수 있기 위해서라도 밤에 불필요한 불들은 끄고 후세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윤년, 윤달에 대한 수업도 들었는데 올해가 윤년, 윤달이 동시에 있는 해였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달은 참 가까운 듯 멀리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유진. 과학관에서 오신 분들이 가져오신 천체 만원경을 통해 달과 토성, 목성을 관측하였다.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달에는 운석 구덩이가 잘 보였고, 토성은 고리가, 목성은 대적반이 선명히 잘 보였다. 볼 때마다 감탄을 멈출 수 없었다. 되게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 이 잼을 통해 천문학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원은빈. 우주에 관심이 많고 달과 별에 호기심이 많았지만 자세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천체 관측관을 가야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토성, 화성, 목성, 달을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다. 하늘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 토성이 아닌 목성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매일 밤 친구들과 하던 분쟁이 멈추게 되어서 좋았다. 관측이 끝나고 나서는 과학실에서 별자리와 1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고, 지구가 1년 360이라는 시간에 딱 맞춰서 공전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새로웠다. 다음에 시간이 더 많다면 다른 별들도 관측하고 알아가고 싶어졌다. 이도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 별자리 관측이었다. 우리 만원경으로 행성, 달, 별을 보았는데 토성은 고리도 보았고 금성은 줄무늬도 보았다. 너무 신기했다. 달은 달의 바다라고 보이는 형태로 보아서 너무 좋았다. 사실 2월 29일이 있는 해는 1년 360이라는 엄청난 사실도 알게 되고, 검은고 자리나 백조 자리의 눈도 만원경으로 보았다. 빨간 별, 파란 별 있는 것도 보았는데 재밌었고 국내 우주 정거장도 보았다. 엄청 빨리 지나가서 아쉬웠다. 힘든 이때 어둠과 절망의 힘에 굴복하지 마세요. 왜냐면 힘든 여정을 거친 후 결국 여러분은 더 강해져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뒤에는 더 큰 미래가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